둘, 큐! 안녕하세요. 향기롭게 책 읽어주는 여자 문학 바리스타 저는 남정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커피를 왜 좋아하세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커피를 마실 때 커피 향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커피만 향기가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도 향기가 있는데요. 여성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이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수상집에도 그만의 은은하고 깊이 있는 향기가 곳곳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서 명작극장이라는 타이틀 아래 저와 함께 4권의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수상집을 만나보실 텐데요. 요거 만나보시는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문학으로 좀 더 향기로워지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지나가자면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은 글을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문학상입니다. 과거에는 동서 커피 문학상 이라는 타이틀로 많은 분들을 만났었는데요. 문학적 본질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제11회부터는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이라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을 했고요. 상금도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잠시 접어두었던 창작의 꿈을 다시 키우실 수 있도록 주제 불문, 나이 불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대상부터 맥심상까지 4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에게 수상의 기쁨을 골고루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최근인 2018년 출간된 제14회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수상작품집 중 대상을 수상한 소설 개들이 짖는 동안을 보다 향기롭게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무려 19,017편 중 이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이니만큼 내공이 이만저만한 작품이 아닙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상문 이경자 소설가가 소설 문장을 오래도록 그리고 여러모로 다뤄본 듯하며 건조시키는 물매기를 지키는 개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신의 처지를 낫줄과 씨줄로 엮어낸 솜씨가 아주 능란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저 이 작품 읽으면서요, 재미있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보면 비정규직인 강아지들이 얼마나 그 전날 왈왈 짖으면서 일을 했는가 뭐 이런 얘기를 저 또한 정규직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러웠고요.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작품 굉장히 재미있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아쉽게 소개해드리진 못하지만 좋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개들이 짖는 동안과 비슷한 어떤 취업?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들이 있는데요. 고양이 신사의 동화책. 여기 보면 김주은 작가가 쓴 책인데요. 쥐가 굉장히 많아서 무지개 마을이 굉장히 곤란에 겪습니다. 그래서 이 쥐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 신사를 채용을 시켜서 이 쥐를 잡게 만드는데요. 이 고양이 신사가 꼬시는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다가 멈추고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멈추고 그러니까 쥐들이 계속 그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 책을 줄 테니 너네 쥐들 나라로 가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창조경제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고양이 신사의 동화책. 이 작품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생각나게 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외할머니의 냉장고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오성순 작가가 쓴 시인데요. 할머니들이 뭐 받으면 귀하면 무조건 냉동실에 냉동시키잖아요. 그런 할머니의 내용을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냉장고도 생각하면서 쓴 작품입니다. 이런 것도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진한 이야기 한 잔 같이 나눠보시죠. 개들이 부둣가에 총출동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이 대수롭지 않은 지루한 팔자들이었다. 반경 1m도 안 되는 목줄에 올가져 문간에서 쪽잠을 자던 결코 능동적이지 못했던 그들이었다. 밥그릇 옆에다 뒷일을 보고 뒤처리도 안 된 곳에서 밥을 먹어야 했다. 가물에 콩나듯 면접하는 주인장에게 있는 힘껏 꼬리를 흔들며 고독을 승화시키곤 했다. 그런 그들이 주인집 대문이 아닌 만경창해 부둣가로 적을 옮긴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꽤 막중했다.
겨울철 어획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물메기를 사수하는 일. 그것은 노상 길고양이가 상주하는 부둣가에 내려진 특명이었다. 커피를 마셔야겠다. 단 것을 먹어야 한다. 부정을 긍정으로 만드는 최고의 힘은 단맛이다. 커피의 단맛, 인생의 단맛. 컵에 커피 믹스를 붓는다. 커피가 쏟아져 나올 때의 소리가 나를 흥분하게 만든다. 아낌없이 쏟아지는 소리, 가루 하나 남김없이 탈탈 쏟아지는 소리, 내 인생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소리. 다 쏟아낸 빈 커피 봉투로 커피를 솔솔 젓는다. 이내 가루의 형체는 사라지고 커피색의 커피가 탄생한다. 물이 뜨거워야 가루가 잘 녹는다. 나는 지금까지 미지근했으므로 좀 더 뜨거워져야 한다. 밤새 하염없이 지저대는 저 개들처럼 말이다. 새벽 3시가 다 되었을 때 잠에서 깼다. 물색 없이 지저대는 개들 때문에 도저히 더는 잠들어 있을 수가 없었다. 책상 앞에 앉는다. 계속 짖는다. 커피를 마신다. 심하게 짖는다. 진공 상태였다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 개 짖는 소리는 그 전보다 훨씬 난폭한 소음이다.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자기 소개서를 띄운다. 어제 썼던 걸 모조리 다 지운다.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할아버지는 다시 지운다. 이 동네 출신인 제 부모님은 다시 지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누군가 찾아왔다. 이장 할아버지였다. 굳은 표정의 이장님을 따라 나섰다. 마을 회관에는 마을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이것 좀 설명해 주겠나? 그 말과 함께 내 눈앞에는 간밤 감시 카메라에 찍힌 내가 다가왔다. 잠옷을 입은 나는 새벽에 부둣가 개들한테 뭐라고 떠들어대며 미친 짓을 하고 있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고. 나는 민망하긴 했지만 그게 이렇게 불려나와 해명을 해야 할 일인지 의아했다. 감시 카메라는 찍으라는 도둑놈은 안 찍고 나를 찍었다. 내가 흥분하자 이장 할아버지가 중재했다. 전빵 손녀, 그게 아니라 어제 덕배가 사라졌다네. 혈통 좋은 놈 산다고 월미도까지 가서 데리고 온 놈인데 저 사람 사정도 좀 이해해 주지 그래. 덕배가 사라져? 그럼 지금 내가 의심이라도 받는 거란 말인가? 다행히 감시 카메라에 찍힌 덕배의 마지막 모습은 스스로 목줄을 끊고 사라졌다. 나와 덕배가 대치하던 상황에서 덕배의 목줄이 느슨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죄책감이 들었다. 유난히 고요한 새벽이다. 고요해서 커피를 탄다. 얼룩진 흰색 전기 주전자가 몸을 떨며 곧 100도씨가 됨을 알린다. 100도에서 전원이 꺼진다. 어차피 100도의 물도 바로 마실 수 없는데 200도, 300도까지 끓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던 적이 있다. 100도가 넘으면 물이 기화되기 때문에 수증기만이 존재한다고 한다. 물이 물의 상태로 가장 뜨거울 수 있는 온도가 100도라는 뜻이다. 사람이 사람인 상태로 가장 뜨거울 수 있는 온도는 몇 도일까? 체온계 눈금은 42도까지다.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100도에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미지근한 거다. 노트북이 부팅되는 사이 덕배의 동영상을 재생해 본다. 살기 넘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덕배가 왠지 행복해 보인다. 뛰다가 걷다가 자유롭게 움직인다. 목줄에서 자유롭고 주인에게서 자유롭고 뜨거워야 하는 강박에서 자유로워 보인다. 처음에는 이 동영상을 덕배 주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촬영했다. 일부 내 잘못도 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무엇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새 의자에 앉아 새로운 자기소개서를 펼친다. 일본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작은 업체에 보낼 것이다. 일본어로 수출물 서류 작성을 맡아줄 직원을 구하는 곳이다.
회화가 가능한 사람은 우대해 준다고 한다. 물론 책상 앞에서 하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확실히 내가 적임자란 생각이 든다. 예쁘고 어리고 대학을 나온 지원자와 경쟁해도 이길 자신이 있다. 이번 자기소개서는 죽기 살기로 쓸 것이다. 운 좋은 의자도 장만했으니 예감이 좋다. 커피가 식고 있다. 개들이 드문드문 짖는다. 슬슬 물매기철이 지나고 있다.